살다 보면 사람이 두려운 적도 있겠지요. 차라리 아무도 없는 무인도 같은 데서 살고 싶단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요.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모두 내 혹이고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인간관계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때도 있겠지요. 타인은 지옥이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에 크게 공감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나 혼자서 살아가는 일 단 하루라도 가능할까요? 바람을 지배할 수는 없지만 배의 돛은 마음대로 조종하는 항해사처럼 그 어떤 인생의 바람을 만나더라도 마음의 돛을 희망 쪽으로 바꾸는 일, 그것은 순전히 내 몫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는구나 싶은 순간이 올 때면 가능한 한 빨리 세상에 사는 착한 천사를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책 속에서든 뉴스 속에서든 일화 속에서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 인터넷이나 신문, TV 프로그램에서 접한 이야기들로 모두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들을 하나씩 읽다 보면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고 때론 미소 짓게 하고 내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따뜻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송정림 작가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소중한 인연들의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펴낸 곳, 나무 생각. 알고도 속아주는 마음.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의 글 중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총장님의 어릴 때 학교 성적은 68명 중 68등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아들을 대구로 유학 보냈습니다. 그는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습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교육받지 못한 한을 자식에게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이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 1로 고쳐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1등한 아들을 자랑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가난한 소장농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였던 돼지까지 잡고 잔치를 하다니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아버지를 속인 일이 못내 마음에 걸려 그는 죽어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7년 후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33년 전의 일을 사죄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꺼내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아버지는 자식이 성적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식에게 일부러 속아주고 자식 잘 되라고 전 재산을 털어 잔치까지 벌인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회초리보다 더 아픈 건 바로 사랑입니다. 화내면 지는 것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충분히 화가 날 만한데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속에 품어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 보입니다. 인생의 고수처럼 보입니다. 방송 일을 하면서 나는 화를 참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나 아닌 타인은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고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내 주변엔 모두 수호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미운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갚을 사람들 또한 하루하루 늘어나지만 섭섭한 사람들도 그만큼 늘어갔습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오죽하면 100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적이 더 버겁다고 하겠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면 그 독성이 마음에 퍼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내가 더 불행해집니다. 축구 황제 펠레가 쓴 자서전 펠레, 나의 인생과 아름다운 게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라운드에서는 두 팀이 있다. 그래서 팬도 두 종류가 있지. 한쪽 팬이 즐거우면 상대 쪽 팬은 화가 나는 법이다. 그중 한쪽은 언제나 내게 나쁜 소리를 하게 되어 있다. 거기에 익숙해져야 하는 거다. 그라운드에서 화를 내면 게임을 망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마음이 또 있을까요? 세상 사람은 모두 내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아군이 있으면 그 상대편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다 좋아하기를 바라면 그만큼 삶이 피곤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쪽도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 어떤 시간들은 내게 참 우호적입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일이 술술 잘 풀립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은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월을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사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납니다. 소리 높여 내 정당성을 주장하고 왜 나를 미워하느냐고 따지고 싶어집니다. 세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게 이렇게 가혹하냐고 항변하고 싶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축구의 항제가 조언하네요. 화를 내면 지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세월에게도 그저 미소를 지을 수밖에, 그리고 이렇게 되뇌일 수밖에. 나쁜 마음은 곧 지나가게 되어 있다. 힘든 시간도 곧 흘러가게 되어 있다. 결국 성공이나 행복의 기준을 타인에게서 찾으면 타인을 미워하게 됩니다. 날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날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이 미워지니까요. 과연 성공이 뭘까요?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일까요? 가진 게 아주 많아서 마음대로 누리고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행복이 마음 안에 그 요소가 있는 것처럼 성공 역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쳐주는 박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보내는 박수의 맛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의 달콤함은 그렇게 내가 내 안에서 느껴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냈는데 그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박수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칭송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스스로 그 일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분명 성공입니다. 행복은 더더욱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남들에게서 찾을 거 뭐 있겠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따질 거 뭐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 나 스스로 참 잘했다고 어깨 두드릴 수 있다면, 이 일을 하는 것이 참 행복하다고 웃을 수 있다면 이미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부지런히 살고 있다면, 사랑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꿈도 열렬히 꾸고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허무한 다짐. 나중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고향에 다녀가라고 말입니다. 곧 가겠노라 대답은 드렸는데 일이 바빠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감기에 걸리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따뜻한 차를 많이 드시고 병원에 가보시라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고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니 빨리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뿐인데 어제 통화했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위독하다니 별일 아니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곤 허둥대며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조카가 중환자실로 안내했습니다. 중환자실이라니, 아버지는 감기에 걸리셨을 뿐인데. 황망하게 중환자실로 들어가는데 병실 앞에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쿵 하는 충격에 내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현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은 현실이,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닥칠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떨리는 발길로 중환자실로 들어섰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매단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쓴 이상 말씀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인정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감기에 걸려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셨다가 그 길로 호흡곤란이 왔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어제 통화할 때도 멀쩡하셨는데, 그냥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짓말이야. 두서없는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울면 기정사실이 될 것 같아 나오는 눈물을 밀어 넣으려 애썼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후 한마디 말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꼿꼿이 걸어서 병원에 가셨던 분이, 그렇게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건강하시던 분이 부축도 못하게 하시고 습관된다며 안마도 못하게 하시던 분이, 카리스마와 위엄이 넘치는 대장부 아버지가 고작 감기 하나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당신 발로 걸어서 가셨는데 집에는 아버지의 구두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신발을 가슴에 품고 우셨습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버지가 오라고 할 때 갔어야 했는데.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아버지 손을 붙잡고 그동안 못했던 고백, 사랑합니다를 울부짖어 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살아 계실 때 찾아뵈어야 합니다. 들으실 수 있을 때 고백해야 합니다. 느끼실 수 있을 때 손을 잡아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면 후회만 남습니다. 나중이라는 다짐은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지고 맙니다.